여러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고 해서 나는 당뇨 걱정은 전혀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식후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하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혈당 스파이크가 만성 혈관 질환의 지름길이라는 TV 프로를 본 적도 있어요. 지속적인 고혈당도 문제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더 위험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식사 원칙과 현실적인 식사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도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치솟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건강검진에서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보여주지만 식사 후 혈당이 이렇게 널뛰는 현상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이것을 보려면 5분마다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기록해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 봐야 알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식후에 심하게 졸리거나 피곤하고 심한 공복감이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당뇨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고혈당이 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고혈당보다 혈당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가 혈관 세포에 더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마치 물이 높은 상태로 계속 차 있는 것이 뚝에 부담이 되지만 큰 파도가 반복해서 뚝을 때리는 것도 또 다른 충격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거칠고 출렁이는 큰 파도가 뚝을 더 깎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혈당이 혈관을 더 거칠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고혈당은 조용히 뚝을 깎아내리고 혈당 스파이크는 거칠게 베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당뇨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해요.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으면서 그 순간 혈관 안쪽 벽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식사 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하도록 했고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2시간 혈당이 높으면 심혈관 위험이 커진다는 게 오래된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식후 2시간보다 오히려 1시간 혈당이 미래의 심장병과 사망 위험을 더 일찍,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실제로 20년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1시간 혈당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근거가 쌓이자 2024년 국제당뇨병연맹은 당 부하 검사에서 1시간 혈당을 새로운 위험 신호로 보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했어요. 2시간까지 기다리면 놓치기 쉬운 초기 경고 등을 1시간 혈당이 먼저 켜주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공복혈당과 함께 식후혈당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복혈당은 밤새 우리 몸에서 간이 얼마나 당을 만들어서 내보냈는지의 결과죠.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지방이 배 쪽으로 모이고 또 그 지방이 간에도 기름으로 끼면 지방간이 되고 또 결국 간이 새벽에 당을 더 많이 내보냈다는 것을 알려줘요. 반면 식후혈당은 방금 먹은 당을 우리 몸이 얼마나 빨리 저장 창고로 옮겼는가의 결과예요. 그중 가장 큰 창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인슐린이 작동시키는 포도당 처리의 약 70 내지 80%를 근육이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갱년기에 근육이 빠지면 이 창고가 줄어든 거고 같은 밥을 먹어도 근육이 받아주지 못해서 식후혈당이 더 치솟게 될 수 있는 거죠. 즉 공복혈당은 간의 상태를 알려주고 식후혈당은
근육과 췌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두 개의 중요한 창인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혈당 변동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리하는 5가지 식습관은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분들을 위한 식사관리 습관이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신 후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잘 알려진 거꾸로 식사법이죠. 같은 밥과 반찬을 먹더라도 탄수화물부터 드시지 말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밥이나 면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고속도로를 타듯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런데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샐러드나 나물 같은 반찬을 몇 젓가락 먼저 드시고 두부, 달걀, 생선, 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시는 겁니다. 굳이 음식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됩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상승 면적인 AUC가 73%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혈당이 비슷하게 감소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속도예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되는 데 도움이 되죠. GLP-1은 식사 후 인슐린 분비를 돕고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비만 치료제 위고비도 바로 이 GLP-1의 작용을 모방해서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든 약이에요. 이 계열의 약물은 체중과 혈당을 개선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천천히 먹는다고 해서 위고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포만감 신호가 작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반대로 너무 빨리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도착하기 전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식후 혈당도 더 빠르게 오르기 쉽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여유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대예요. 우리 몸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대체로 저녁과 밤에는 포도당 처리 능력이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늦은 시간에는 포도당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남아 식후 혈당이 더 높게 오르기 쉬워지죠. 그래서 현실적인 원칙은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고 밤 8시 이전에 끝내는 겁니다. 만약에 저녁 식사가 늦어졌다면 양을 줄이시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해보세요. 네 번째는 식사 구성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는 거예요. 매 식사 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흰 쌀밥이나 빵, 떡보다는 당지수가 낮은 통곡물이나 콩, 잡곡밥으로 드시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탄수화물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흰 쌀밥을 드셔야 한다면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그러면 소화와 흡수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식초를 소량 음식이나 샐러드에 곁들여 식사 직전이나 도중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갱년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끼에 나누어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1 내지 1.2g 정도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60 내지 70g, 매 끼 약 25 내지 30g 정도가 목표예요. 근육이 곧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는 것이 혈당 관리의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식사 후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죠. 이때 걷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해요. 근육이 움직이면 인슐린의 도움뿐 아니라 근육 수축 자체로도 혈액 속 포도당을 끌어다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앉아있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후 10분 정도 걷는 것이에요. 10분이 어렵다면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다면 계단을 편안한 속도로 1분만 오르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작은 연구에서는 단 1분의 계단 오르기도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어요.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 후 계단을 한두 번 오르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간단해요.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짧게라도 허벅지 근육을 움직여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식후 혈당을 덜 올리는 5가지 방법은 바로 식사 순서, 속도, 시간, 구성, 그리고 걷기에 있습니다. 첫째,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세요. 둘째, 속도를 천천히 해서 포만감 신호가 작동할 시간을 주세요. 셋째, 저녁 식사는 가급적 밤 8시 전까지 끝내세요. 넷째, 정제된 당보다 통곡물이나 잡곡밥, 콩류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고 몇 끼 단백질을 챙기세요. 다섯째, 식사 후에는 10분 또는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오늘부터 먹는 순서와 식후 잠깐 걷기, 이 2가지라도 먼저 실천해 보세요.